자, 9월 경제위기설 또 하나의 근거가 나왔는데요. 부동산으로부터 터진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깡통전세, 역전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깡통전세가 뭐냐, 역전세가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깡통전세는 그야말로 비어버린 거죠. 내가 전세를 한 4억에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 이 집을 팔면 3억 받아. 그러면 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이게 깡통전세고요. 역전세는요. 전세난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전세대란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전셋집을 구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 이거를 우리가 전세난이라고 부르죠. 역전세난은 그럼 뭐냐.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해요. 전세 물량은 넘쳐요. 근데 전세를 들어갈 세입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역전세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짧게 짚어드렸고, 깡통전세가 지금 1년 만에 몇 배가 늘어났죠. 역전세는 1년 만에 2배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크죠. 깡통전세, 역전세 전부 다 문제입니다. 결국은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그래프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고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값 추이입니다. 이게 중위 전세값이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 이게 아니라 제일 싼 거부터 제일 비싼 것까지 쭉 세워놓고 한가운데, 이걸 중위 전세값이라고 해요. 이거 평균을 내면 너무 비싼 데와 너무 싼 데가 이 평균값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위 전세값. 보통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이제 아파트 전세를 사느냐, 요거를 한 건데 2020년 9월에 4억 6천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이게 2021년 9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6억 2천이에요.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4억 9천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왜 무서우냐? 전세 계약은 2년을 계약을 하죠. 2021년 9월에 이 꼭지점에 들어간 계약한 전세 세입자들이 2023년 9월에 계약이 만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여기까지는 떨어질 겁니다. 여기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3년 전 2020년 9월 4억 6천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이 금액 차액만큼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2억은 안 되죠. 한 1억 5천 정도를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9월 대란설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돈을 못 줘. 세입자들은 빨리 이사를 가야 돼. 이런 상황이 터지는 게 9월부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문제는요. 8월부터 서울에 대규모 입주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위치, 강남 이런데 대규모 입주가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세 물량은 더 늘어나죠. 강남에 아파트 입주가 들어가면 거기에 실거주자들만 들어가냐? 그게 아니에요.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전세 끼고 세 놓고 이러려고 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렇다는 건 전세 물량이 8월부터 또 서울에 쏟아져 나온다. 그럼 전세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이 2021년 9월 꼭지점에 갭투기로 집을 사놓은 인간들의 곡소리가 2023년 9월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임차권 등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임차권 등기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내 집주인이 나 돈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못 돌려주고 있어. 임차권 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선순위 변제로 내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세입자 당신이 그 집에 지금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대항력을 주겠다. 이게 임차권 등기예요. 물론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해서 피해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건 아닌데 그나마 또 하나의 장치라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 모든 신호가 9월 부동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주인들이 결국 떨어지는 전셋값 때문에 특히나 갭투기한 이 인간들
곡소리가 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집값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윤석열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았느냐. 추경호 전세금 반환 목적 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늦어도 7월 시행. 자, 7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진짜 위기 온다는 걸 얘네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금 차액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빚을 내서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돌려줄 방법이 없다 보니 DSR 규제를 풀자. DSR 규제가 뭐냐? 이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0만 원을 벌면 DSR 40%다. 그러면 40만 원 빌려준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만큼 돈을 빌려주는 게 DSR 규제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빚을 낼 수 있느냐, 이게 DSR 규제예요. 지금 DSR 규제 꽉꽉 채워서 그 이상, 지금 규제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영끌, 갭투기들, 이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또 풀어준다. 자, 물론 세입자를 지켜야 되는 부분 필요하긴 합니다만 정부가 이 시그널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9월이 돼서 갭투기 한 인간들이 버티지 못하고 패닉셀을 하는 시기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이 더 빠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제거해야 되는 세력들, 이 갭투기꾼들을 살려두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얘네들은 제거를 해놓고 진짜 돈 많은 자산가들 그리고 실수요자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딱 남겨놔야 되는데 돈도 없고 시세 차익만 노리는 이 갭투기꾼들마저도 이 DSR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남겨두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추경호 부총리는 DSR 규제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할 때만 좀 빚을 내게 해주자, 집주인에게. 자, 이런 정책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 어떻게 할지, 부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악용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9월 이후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바로 9월 자영업자 대란설. 자, 은행도 안심 못해.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내관되라. 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중은행 연체율이 0.2, 0.3 수준.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증권사, 저축은행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축은행에서는 하루에 200만 원 이상 출금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을 막는다라는 명분으로 출금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뱅크런이 지금 일어나려는 조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7조에 달하는 코로나 금융지원 자영업자들에게 이 금융지원해줬던 게 9월 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은행으로 금융권 위기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9월에서 연장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다 총선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총선 전에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이거 9월 안에 터지면 안 된다 그래서 금융지원 늘리자 이 얘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게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늘릴 돈이 없거든요, 정부가. 그런데 총선 전에 터지면 큰일 난다가 지금 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어떻게 해서 언발에 오줌이라도 계속 넣어야 된다. 총선 전에 터지면 이거 박살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대란 9월부터 터지는 거 윤석열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금융대란 터지는 거 윤석열 정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DSR 규제를 풀어서라도 이거 터지지 않도록 막고 금융지원 돈 없지만 계속 늘려서 이거 터지는 거 막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해요. 문제는 이 정부가 지금 돈이 없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억지로 총선 전에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긴 할 텐데 정부가 지금 돈이 없어요. 부자 감세 다 해줬고 세금이 거치질 않아요. 무슨 돈이 있어야 언발에 오줌이라도 누는데 오줌을 누려고 해도 지금 오줌이 안 나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되고 있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언발에 오줌 누는 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것까지 터지게 되면 내수시장 완전히 얼어붙게 되겠죠. 외식 사람들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이런 게 터지는 상황에서 9월에 부동산 그리고 금융 이게 동시에 터지는데 언발에 오줌 누기로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총선 전에는 이거 터지지 않게 해라 라고 관리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너무 키웠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걸 너무 키워버렸습니다. 김진태가 사고 친 거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결국 돈 풀어서 막았습니다. 김진태 때문에 쏟아부은 돈이 한 200조 돼요. 물론 채권 시장에 그걸 뿌린 거니까 채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회수할 수 있겠지만 바로 회수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쌓여 있고 건설사 망하지 않게 하려고 미분양 아파트 막 사들여 돈 뿌려서 여러 가지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걸로 시장이 안정화됐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늦추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늦추는 건 결국 터질 때 더 크게 터진다는 뜻이고 국민들은 훨씬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월에 이걸 인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돈을 때려박아서 막을 수 있을까 싶지 않다.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플러스 9월의 경제 위기 이걸 다 같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윤석열 정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언론들과 윤석열 정부 얘네들은 또 선동 이러면서 진영 싸움을 갖다 붙일 거고 진영 싸움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때가 민심은 바닥을 찍을 것이고 탄핵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희망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계속 봐야 되는데요. 올라갈 일 없어요.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올라가죠. 윤석열의 탄핵의 시계는 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광화문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